전세가 상승, 올해 들어서 매매가의 오름폭을 크게 추월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세가는 제가 수치로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매물의 감소 현상들도 많이 보여줘서 넘어가겠지만은 하나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면은 지금이 아직 시작이다. 나중에 이 전세 시장은요, 지금처럼 비거주에 대해서 죄악시하고 이런 부분을 매물을 들기 위해서 유예를 두면서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요, 이 시작점에서 올라가는 속도들이 점점 가팔라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금은 전세의 매물이 씨가 말랐지만요, 나중에는 이 씨가 마른 정도를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으로 방향이 크게 올라가는 시기들이 지금 올 겁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은 문제는 포인트가 뭐라 했죠? 시작점. 아직 시작점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 매매가 1.79 오를 동안에 전세는 2.20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울의 전세가가 매매가 추격 중이고 월세도 가속화되고 있고 물량 없고 다주택자 규제. 그러니까는 지금 그 세입자들한테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전세 만기가 1년이 남거나 혹은 전세 만기가 그 이상이 남았거나 그러면요, 요거를 다 채우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와서 내 재정에 맞는 집을 지금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전세가 많이 오르면은 그 오른 곳에서 갱신권을 써야지 내가 한 번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불안하게 있지 마시고 전세가 오를 것 같다면은 움직이는 자산인 매매로 전환을 해서 집을 보유하고 필수재를 보유하고 가시는 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집 못 산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코인 팔아서 집 산 사람 30대 지금 보시면은 코인 팔아서 산 사람의 비중들은 전체 비중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가 조금 세분화됐잖아요. 예전에는 주식이라든지 코인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이제 요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요 계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통계상으로 나온 게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324명 중에서 30대 비중이 229명, 70%로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확대를 시켜보면은 이제는 국내 주식이 지금 코스피가 7,800 정도 되죠. 정확하게 제가 오늘 수치는 안 봤는데, 그리고 미국 주식도 있죠.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이 크게 움직이면은 한국 주식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원천이 되고 있는 기술과 원동력은 미국 주식, AI 기반의 반도체,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움직이면은 코인처럼 또 한 번 매도를 해서 이게 필수재인 집으로 흘러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이 유동성 장에서 가격들이 흔들리는 시기들이 좀 오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집값의 흐름들이 변화가 셉니다. 그 증권이 잘 되니까 여의도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조금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상이 많이 된 시기에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된 시기에는 그 주변의 집값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필수재가 아닌 선택재에서 쏟아낸 이 유동성에 대한 돈들은요, 또 이거는 부동산으로 흘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시장이 어렵다 하지만은 돈 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돈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뭔가를 하지 않고 가는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시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오늘이 5월 9일이 되었잖아요. 5월 9일이 넘어서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요일이니까 부동산이 쉬었고, 그리고 주말까지 5월 9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요.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막판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주말에도 허가 신청이 계속 이어졌는데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도 한 사람도 있겠죠. 5월 9일이 그래도 토요일이니까는 이 토요일에 거래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관련된 공무원들도 나왔습니다. 시청에 나왔습니다. 시청구청에, 시구군에.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들어서 1일 허가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고 9일에도 초치기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되었냐? 이제 5월 9일 끝나면은 안 되니까는 그래도 불안하고 금매를 잡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들, 매수자죠. 그리고 중과를 피하려고 하는 매도자들, 그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결합된 주간이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노가다를 한번 했습니다. 무슨 노가다를 했냐? 토지거래하고 이게 얼마나 많이 신청이 되었는지를 한번 직접 다 오늘 5시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앞에 있는 거는 토요일 날 거래가 잡히진 않지만은 요 거래가 5월 11일 오늘 날짜로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신청이 들어온 건요. 지금 거의 토요일 날 신청이 된 겁니다.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그러면은 이 토요일 날 된 걸 5월 11일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요. 강남구는 52건, 강동구는 48건, 노원구 67건, 송파구 49건. 하루만입니다. 이게 단 하루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렇게 해서 712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하루 만에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게 토요일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5월 1일은 또 노동절 저 어감이 마음에 안 듭니다. 노동절이라서 쉬고 토요일 지난 다음에 5월 4일부터 집계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5월 달은 토제가 그리고 5월 11일까지 그러니까 5월 4일에서 5월 11일까지 집계된 걸 보면은 강남구도 250, 199, 강동구 그다음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만에 407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407건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송파구도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얼만큼 거래가 됐느냐? 3,992건이 5월 4일부터 11일 오늘까지 신청한 토지거래 허가 건수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토지거래 허가 건수 할 때 거의 지금 4월 달이 1만 건 가까이 토제 신청이 되었다고 했고 5월이 되어서 5월 9일 전까지 거의 4천 건 가까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몰렸을까요? 몰린 이유는 유예라는 정책을 써서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가 불안하고 중과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는 매물을 출현시켜야 되잖아요. 출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회를 줄게. 그 기회를 이용해 라고 이제 하는 정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5월 9일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가격을 내렸을까요? 송파 가격이 내려갔을까요? 송파 올라갔습니다. 노원 가격이 내렸을까요? 노원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강동 올라갔습니다. 강남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수치상으로는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플러스를 향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신기하죠? 유예를 두면요. 급한 거래들이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유예 기간을 두면요. 불확실한 미래에 거래가 몰리고 거래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당분간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착시적으로 볼 때 5월 9일이 지나잖아요. 5월 9일이 지나면은 이제는 매물 거래들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매물도 급감할 겁니다. 지금 이제 급감하는 게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들은 내려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올라갈 가능성들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요 매물이 급감이 되지만요. 이 규제에 또 적응을 합니다. 보시면은 과거에는 그러면 이런 유예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요. 있었습니다. 비슷해요. 과거에도 10.15 대책 직후 요때 관건이 토호제였습니다. 토호제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일 지역의 확대였어요. 근데 요렇게 하고 10.15 대책을 한 다음에 야 너희들 10월 20일까지 다 거래해. 이 10월 20일이 넘어가면은 토호제 적용받는다. 이제 신청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는 그 주간에 거래가 이게 한 주간의 거래입니다. 한 주 거래. 거의 열흘 한 주 거래가 4,000건이 나왔습니다. 4,000건. 이번에 지금 한 주 동안에 몇 건 나왔다 했죠? 제가 4,000건 가까이 나왔다 했죠. 이때도 비슷했어요. 이때도 역대급으로 나왔어요. 4,031건 거래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1,000건 나왔습니다. 주말에 이때도 거래량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그리고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거래량이 95%가 급감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거래가 폭발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15 대책 직후에는 서울의 집값이 0.5 급등하고 광진구는 1.29. 이게 얼마나 높은 숫자인 줄 아십니까? 0.2%가 올라가면요, 우리는 가격이 급등 초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1.29는요, 이거는 초 급등입니다. 요게 날짜가 10월 23일이잖아요. 10-15 대책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5 대책 한 달간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7%로 위축세가 뚜렷. 이것도 11월 13일이죠. 직후 이제 요거는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20일 지난 다음에 위축세는 뚜렷이 됐습니다. 그런데 10-15 대책 한 달 후에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이 컸죠. 한 달 만에. 적응을 한 거죠. 급하게 다 막는다고 틀어막았는데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한 거죠. 지금도 다 틀어막았다고 생각하지만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가격들을 들어 올릴 겁니다. 비거주는 아니다. 비거주는 버텨야 되고 실수요자들이 이제 올리면서 작은 거래에 큰 폭의 상승들을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원래 지금 10-15 대책 나왔을 때 이때 거래량이 한 8,000건대 나왔거든요. 근데 요 8,000건 중에서 10일간의 거래가 4,000건대였습니다. 어마무시하죠. 후반부에는 거래가 안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폭발을 했고 물량은 이제 위축이 될 거고 급감을 할 거고 그리고 적응을 해서 가격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극점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유예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5구 직전 시장 상황, 5월 9일 직전의 시장 상황은 막판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이렇게 4,000건 가까이 일어났고 하루 만에 거래량이 712건이었다. 5월 9일 거래량이 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월 9일 이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매물 급감 위축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요게 딱 20일 지났을 때예요. 그리고 규제가 시작되자마자 95%가 감소했어요. 지금도 비슷하게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중과시행 D-Day 2 이게 오늘 1시 그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월 9일 이후에 매물의 급감은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 자체가 3월 21일이 8만 건이 되어서 요때부터 효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요 시기는 언제냐? 1월 22일 이때 트위터 X에서 이재명 수장이 X에서 말을 했죠. 양도세 중과할 거야 라고 첫 공식으로 발표했던 이때에 매물이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 유예 구간이 종료되려고 할 때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거래가 되어서 많이 감소가 하죠. 그러면 이게 전체였는데 5월 9일 일주일 6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면요. 매물이 급감을 합니다. 7만 건에서 6만 5천 건으로 5천 건이 사라졌습니다. 매물 증발. 자, 그런데 이게 1월 22일 트위터 X에서 양도세 중과할 거야 라고 했던 1월 22일 요때부터 5천 건이 매물이 증가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냐면요. 약 2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20일 정도 동안에 5천 건이 올라갔는데 매물이 빠지는 속도는요. 3-4배로 빠릅니다. 6일 만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5천 건이. 그리고 이 매물의 증발은 이제 이번 주가 되면요. 극심하게 나타날 겁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그 극심하게 나타난 또 그래프를 또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예를 두면요. 본질을 뚫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가깝지도 않고 오히려 본질을 훼손하는 가격의 자극이 많이 일어나는 가능성들이 크다. 왜냐하면 매물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이전에 거래가 또 많이 됐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거래가 4,000건 가까이 됐죠. 5월달 들어서입니다. 4월달 아닙니다. 5월달 6일 동안입니다. 6일 동안. 그 말인 즉슨 가격들은 많이 움직였다. 퍼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